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죠? 잠시 영상을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삶에 반복되는 패턴이 있나요? 같은 곳에서 계속해서 넘어지고, 같은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고, 같은 감정으로 힘들어하는 것. 융은 이러한 반복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패턴의 첫 씨앗은 당신이 태어난 순간 심어졌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출생월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자신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태어난 날 세상은 특정한 리듬을 만들어냈습니다. 계절은 어땠고 날씨는 어땠으며 태양은 얼마나 높이 떠 있었을까요? 이런 것들이 당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부분에서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칼 융은 인간의 영혼이 진공 상태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시간, 그리고 그 시간의 분위기 속에서 형성된다고 믿었습니다. 당신이 태어난 순간은 단순히 달력상의 날짜가 아닙니다. 그 순간, 바깥에는 실제 세상이 존재했고, 그 세상은 당신이 숨을 쉬는 바로 그 순간부터 당신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융은 이 생각을 추상적인 것으로만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환자들의 삶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연구하고 관찰하고 분석했습니다. 그가 관찰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내면에 지니고 있는 감정 패턴, 두려움, 강점, 그리고 취약점은 무작위로 분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정한 리듬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리듬은 종종 출생 순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1월에 눈을 뜨는 아기를 상상해 보세요. 바깥은 어둡고 고요하고 춥습니다. 자연은 거의 완전히 사라져 있습니다. 나무는 잎이 없고 땅은 얼어붙어 있으며 빛은 드뭅니다. 아기가 처음으로 숨쉬는 공기이자 처음으로 보는 세상입니다. 반대로 7월에 태어난 아기는 완전히 다른 풍경을 마주합니다. 모든 것이 풍성하고 모든 것이 바깥에 있으며 모든 것이 활기차합니다. 낮이 길고 밤이 짧으며 자연은 풍요롭습니다. 이 두 가지 시작이 동일한 심리적 토대를 형성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융에 따르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점성술이나 신비주의적인 운명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융은 결코 사건을 신비주의적 틀 안에서 설명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측정 가능하고 관찰 가능하며 실제 인간 경험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신경과학은 뇌 발달 초기 단계에서 환경 자극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시켜줍니다. 출생 후 몇 달은 신경계가 가장 빠르게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얼마나 많은 빛을 보았는지, 주변 환경은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아니면 조용했는지, 어머니의 몸은 어떤 계절의 스트레스나 평온함을 지니고 있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것들은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세부 사항들이 당신 정신의 근본적인 주파수를 결정합니다. 혹시 이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특정 시기에 설명할 수 없는 에너지나 무거운 느낌을 받은 적이 말입니다. 단순히 날씨 변화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세요. 융에 따르면 사람은 자신이 태어난 시대의 에너지를 일종의 내적 틀로 지니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 틀은 앞으로 당신의 행동, 결정, 심지어 당신이 끌리는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3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모든 것이 아직 완전히 안정되지 않은 세상에 발을 내딛습니다. 날씨는 불안정하고 자연은 변화무쌍합니다. 이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은 삶에서 종종 비슷한 느낌을 받습니다. 모든 것이 아름답지만 그 무엇도 완벽하게 옳은 것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9월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름이 저물고 자연스럽게 정리정돈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납니다. 9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이러한 정리 본능을 발달시킵니다. 태어난 달이 당신을 감옥처럼 둘러싸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융에 따르면 어디에서 시작했는지 알지 못하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시계의 내부 메커니즘이 태엽을 감는 순간부터 특정한 리듬에 따라 작동하기 시작하듯이 우리도 첫 숨을 쉬는 순간부터 특정한 리듬을 만들어냅니다. 이 리듬을 맹목적으로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먼저 그 리듬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융은 같은 트라우마를
경험한 두 사람이 똑같이 반응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한 사람은 내면으로 움츠러들었고 다른 한 사람은 공격적으로 외부로 반응했습니다. 한 사람은 몇 년 후에 상처를 치유했지만 다른 한 사람은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았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지능이나 의지력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융은 태어날 때부터 부여되는 심리적 구조의 결정적인 영향력에 주목했습니다. 계절은 이러한 구조의 일부였습니다. 작지만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죠. 생각해보세요. 어린 시절 어떤 계절을 좋아했나요? 어떤 계절에 더 편안함을 느꼈나요? 어떤 계절에 가장 자신으로부터 도피하고 싶었나요? 이러한 선호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이 태어난 계절의 에너지와 맺은 관계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 속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겨울에 태어났지만 내면의 침묵을 마주하기 어려워 겨울을 피하는 사람도 있고, 여름에 태어났지만 여름이 끝나갈 무렵 강렬한 에너지에 지쳐 휴식을 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순조차도 하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융은 바로 이러한 모순 속에서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당신은 마치 시계처럼 정해진 리듬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리듬은 여전히 당신 안에서 뛰고 있습니다. 그 리듬을 듣는 법을 배우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의식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둡고 접근할 수 없고 신비로운 무언가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융에 따르면 무의식은 인류의 경험, 두려움, 사랑, 그리고 의식이 수세기에 걸쳐 축적된 살아있는 층입니다. 이 층은 시간에 둔감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는 달력이 있습니다. 당신이 만든 것도 아니고 누군가 가르쳐준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달력은 당신이 태어난 날부터 페이지를 넘겨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바로 융의 집단 무의식 개념이 등장하는 지점입니다. 인류 전체가 공유한 경험,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온 본능적인 반응, 그리고 계절과의 오랜 관계가 당신의 정신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당신의 조상들은 겨울을 알았습니다. 단순히 날씨가 아니라 위협이자 은둔의 필요성, 생존의 가장 어려운 계절로 말입니다. 그들은 봄을 알았습니다. 단순히 꽃이 피는 계절이 아니라 해방이자 오랜 기다림의 끝으로 말입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유전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정신의 여러 층에 저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당신이 태어난 순간으로 가져와 봅시다. 당신이 3월에 태어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바깥 세상은 여전히 불확실하고 날씨는 변덕스럽고 무언가 새로운 것이 시작되지만 아직 아무것도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당신의 잠재의식은 어떤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너무 빨리 지나간다. 인내심은 부족하다. 움직이지 않으면 길을 잃을 것이다. 물론 이것은 의식적인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는 당신 안에 자리 잡았습니다. 몇 년 후 왜 항상 한 발 앞서 나가려 하는지, 왜 미완성된 일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을 때 그 답의 일부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융은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끊임없이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런 느낌이 언제부터 익숙해졌나요? 종종 그 대답은 아주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때로는 그보다 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융은 이것을 단순한 우연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이 아주 어린 시절에 받는 인상이 성인이 되었을 때의 의사결정 패턴을 형성한다는 것을 여러 번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계절은 아마도 이러한 인상을 가장 강력하게 전달하는 매개체였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9월에 태어났다면 여름이 끝나갈 무렵 눈을 떴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닫히고 모든 것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자연은 당신을 맞이할 때 이미 변화의 시기에 있었습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그 분위기를 현실로 기록했습니다. 아름다운 것들은 언젠가는 끝나고 현명한 사람들은 준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9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종종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보입니다. 통제는 그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불확실성은 그들을 지치게 합니다. 이는 점성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당신의 정신이 처음 접한 세상의 색깔과 맺은 깊은 관계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6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른 종류의 풍경에 마음을 엽니다. 모든 것이 열려있고 모든 것이 가능하며 여름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갈 길은 멀었습니다. 잠재의식에 새겨진 메시지는 삶은 풍요롭다. 기회는 무궁무진하다. 한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였습니다. 아름다운 시작처럼 보이지 않나요? 대부분의 경우 그렇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러한 믿음이 장애물에 직면했을 때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잠재의식이 풍요로움으로 인식했던 세상에서 결핍에 대처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어떤 메시지로 시작했을까요? 세상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 외부 세계는 당신에게 무엇을 속삭였을까요? 이 질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융에 따르면 잠재의식을 무시하면 잠재의식은 우리가 삶이라고 부르는 것 속에 자신만의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자신이 그 무대 위의 배우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달력이라는 비유는 바로 여기서 비롯됩니다. 무의식 속에 묻혀있는 계절의 기억은 1년 중 특정 시기에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태어난 달이 다가오면 어떤 사람들은 묘한 불안감을 느끼고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활력이 넘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우울해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대한 설명할 수 없고 비논리적인 그리움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주기는 무작위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신은 그 날짜에 의미를 부여했고 매년 그 페이지에 도달할 때마다 우리는 그 의미로 돌아갑니다. 이 주제에 대한 융의 관찰을 읽어보면 그는 결코 인간을 운명의 희생양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는 인간이 자신 안에서 이러한 패턴을 인식하는 능력에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의식 속의 달력을 읽을 수 있다고 해서 그 달력에 갇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어느 페이지에 있는지 아는 것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자, 여러분은 이런 페이지들, 왜 사람들은 서로 너무나 다르면서도 가까운 이야기들을 경험하는 걸까요? 일본 어부와 브라질 내륙의 농부는 만난 적도, 대화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신화 속에 같은 인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늙은 현자, 여정을 떠나는 젊은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영웅. 이러한 유사성은 우연이 아닙니다. 융은 이를 원형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원형은 모든 인류의 정신에 새겨진 보편적인 패턴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원형이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패턴이 계절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겨울의 원형은 무엇일까요? 침묵, 움츠러들기, 기다림. 하지만 깊이도 있습니다. 겨울의 나무는 죽지 않고 안으로 향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묵묵히 일하는 뿌리로 에너지를 끌어모읍니다. 겨울에 태어난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이 원형을 지니고 삶을 시작합니다. 주변 환경은 항상 그들에게 왜 그렇게 조용하니라고 물었을지도 모릅니다. 더 사교적이어야 해, 더 외향적이어야 라는 압박에 시달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결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뿌리까지 움츠러든 나무의 침묵이었습니다. 반면에 봄의 원형은 다른 에너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폭발, 끈기, 거부할 수 없는 충동. 3월, 4월, 5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러한 충동을 아주 일찍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프로젝트, 새로운 사람들. 한쪽 문이 닫히기 전에 다른 쪽 문을 열고 싶어하는 경향. 이것은 강력한 시작 에너지입니다. 하지만 위험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봄꽃은 일찍 피지만 때로는 마지막 서리를 맞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서도 일찍 피는 꽃과 같은 느낌을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빨리 시작하고 충분한 준비 없이 뛰어들고 때로는 열정에 휩쓸리는 자신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여름의 원형은 절정입니다. 모든 것이 바깥에 있고 모든 것이 보이며 태양은 가장 높이 떠 있습니다. 6월, 7월, 8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 원형에 매우 익숙합니다. 자신을 표현하고 나누고 성장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모든 절정에는 추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름이 끝날 때 당신은 어떤 기분을 느끼나요? 무언가를 잃어버린 듯한 느낌이 드시나요? 한 시대가 저물어가는 듯한 느낌이 익숙하게 느껴지시나요? 여름에 태어난 사람들은 인생의 특정 시기에 이러한 끝맺음을 매우 강렬하게 경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의 내면 원형은
모든 것이 열려있고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삶은 항상 그렇게 흘러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9월, 10월, 11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러한 이중적인 에너지를 안고 성장합니다. 붙잡고 싶어 하면서도 놓아주고 완벽을 추구하면서도 모든 것이 일시적이라고 느끼는 것. 이러한 깊은 긴장감이 그들을 괴롭힙니다. 가을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러한 긴장감 속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며 주변 사람들을 깊이 이해하고 뛰어난 감성 지능을 지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일찍부터 상반된 것들을 경험하며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 원형을 따르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할 때는 단순히 태어난 달만 보지 마세요.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인생의 어떤 시기에 당신이 가장 당신다운 모습을 느꼈나요? 그 시기의 계절은 어땠고 분위기는 어떠했으며 세상은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었나요? 융은 사람이 자신의 원형을 이해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타인이 우리에게 부여한 패턴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순환은 우리 내면의 순환을 반영합니다. 아니면 어쩌면 그 반대일지도 모릅니다. 이 둘은 너무나 밀접하게 얽혀 있어서 어느 쪽이 다른 쪽을 형성했는지 말하기 어렵습니다.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어떤 계절이 당신에게 가장 큰 어려움을 안겨주었나요? 어떤 패턴이 보이시나요? 어쩌면 당신 무의식 속의 원형이 그 시기에 가장 강하게 드러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당신 내면의 패턴과 그 순간 세상의 에너지 사이에는 갈등이 존재합니다. 융은 이러한 갈등을 피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러한 충돌 속에서야말로 사람이 자신을 가장 깊이 이해하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원형의 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원형 자체는 변하지 않지만 당신은 원형과의 관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겨울 원형을 지닌 사람은 자신의 침묵점이 아니라 강점으로 바라보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봄 원형을 지닌 사람은 폭발적인 에너지를 위한 견고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변화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모든 변화는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내면에 있는 것을 보지 않고서는 그것을 제대로 다룰 수 없습니다. 융에 따르면 사람이 내면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면 그 목소리를 외부의 소음으로만 인식하게 됩니다. 원형의 목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아차리지 못하면 삶은 사건, 관계, 갈등 등을 통해 그 원형의 언어를 가르쳐 줍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계절의 목소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당신이 태어난 계절의 원형은 당신 안에서 조용히 말을 걸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나요? 댓글에 당신이 태어난 계절과 그 계절을 상징하는 원형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적어주세요. 살면서 이런 순간을 경험해 본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그 사람에게서 전화가 오거나 오랫동안 궁금했던 질문에 대한 답을 우연히 책에서 발견하는 경우 말이죠. 보통 처음에는 정말 흥미로운 우연이네 라고 생각하지만 곧 그 순간은 지나가 버립니다. 하지만 융은 바로 이 지점에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단순히 우연으로 치부하지 않았습니다. 동시성은 융이 심리학사에 남긴 가장 논란이 많으면서도 심오한 개념 중 하나입니다. 간단히 말해 인과관계 없이 내면의 경험과 외부 세계의 사건 사이에 의미 있는 중복이 있는 현상입니다. 즉, 어떤 감정을 느끼고 외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 둘 사이에는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의미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융은 이 현상을 수년간 연구했으며 물리학자 볼프강 파울리와 오랜 기간 서신을 주고받았습니다. 융은 자신의 관찰과 당시 양자역학이 제시했던 불확정성 원리를 결합하여 동시성을 단순히 신비로운 영역 이상으로 끌어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당신의 출생 순간과 어떻게 연결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세상에 태어난 바로 그 순간, 바깥에는 특정한 계절이 있었고 특정한 에너지가 흐르고 있었으며 자연은 어떤 특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바로 그 순간 첫 숨을 쉬었습니다. 융에 따르면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이 태어난 순간의 에너지는 당신과 의미 있는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달력상의 날짜가 아니라 주파수입니다. 그리고 그 주파수는 앞으로 당신의 삶에서 일어날 동시성의 순간들을 위한 토대를 마련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1월에 태어났다면 한 해 중 가장 조용하고 느린 시기에 시작한 것입니다. 바깥 세상도 기다리고 내면도 기다리고 모든 것이 다음 단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들이 대개 이러한 기다림의 기간 후에 찾아온다는 것을 경험해 보셨나요? 오랜 정체기 후에 갑작스러운 돌파구가 생기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당신의 동시성 리듬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우연일지라도 당신에게는 하나의 패턴일 수 있습니다. 5월에 태어났다면 당신 안에는 다른 리듬이 작용하고 있을 겁니다. 모든 것이 활짝 열리고 가능성이 넘쳐나는 순간에 눈을 떴을지도 모릅니다. 인생에서 모든 것이 동시에 가능해 보이는 순간들이야말로 당신이 가장 당신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순간이 아닐까요? 반대로 문이 닫히는 시기는 다른 누구보다 당신에게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내면의 주파수는 열림을 외치지만 바깥 세상은 그 순간 다른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갈등조차도 일종의 동시성입니다. 당신의 정신은 당신에게 무언가를 보여주려 하고 있습니다. 융에 따르면 동시성의 순간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내면과 외부의 연결고리를 진정으로 바라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깥 세상만 보거나 혹은 내면만 봅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교차하는 지점을 보기 위해서는 다른 종류의 자각이 필요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어쩌면 스스로에게도 완전히 인정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외부에서도 변화가 시작됩니다. 관계가 예상치 못하게 끝나거나 문이 닫히거나 반대로 예상치 못한 기회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하지만 융은 이렇게 질문했을 것입니다. 이 우연은 당신의 내면적 준비와 동시에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까? 동시성은 단순히 불가사의한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세상을 해석하는 하나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삶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단순히 좋음 또는 나쁨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라는 관점에서 해석하기 시작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당신의 탄생 순간은 이러한 해석에 있어 중요한 지준점이 됩니다. 당신은 어떤 주파수로 시작했는지, 어떤 주기와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내면과 외면이 동시에 말하는 순간은 언제인지 말입니다. 융 자신의 삶에서도 이러한 점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이트와의 결별, 그가 당시 겪었던 깊은 내면의 위기, 그리고 그 시기에 만났던 환자들, 꿈, 생각들은 너무나 의미 있게 연결되어 있어서 융은 그것들을 단순한 우연의 연속으로 해석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의 전환점을 동시성 과정으로 정의했습니다. 그 과정은 그를 심리학에 대한 가장 독특한 이해의 경지로 이끌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삶에서 그러한 과정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돌이켜보면 당시 여러분의 내면 세계와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밀접하게 얽혀 있었는지 깨달으셨나요? 대부분의 훨씬 나중에야 이를 깨닫습니다. 하지만 융은 사람들에게 이를 볼 수 있도록 가르치려 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환자들, 그리고 자신이 쓴 모든 글에 이 점을 새겨 넣었습니다. 의미를 찾기 위해 멀리 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미는 이미 내면과 외면이 교차하는 바로 그 지점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탄생 또한 그러한 교차점이었습니다. 외부 세계는 무언가를 말했고 여러분의 내면은 그 소리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그 기록은 오늘날까지도 재생되고 있습니다. 동시성은 이러한 사실을 잊지 않습니다. 융이 가장 강조했던 것 중 하나는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노력이 평생 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진정으로 이 노력을 시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자신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아는 것은 단지 자신의 습관의 윤곽일 뿐입니다. 당신이 태어난 계절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잠시 멈춰서 귀 기울여 보세요. Just. 날씨가 바뀌면 사람도 변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아무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융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그에게 계절은 단순히 바깥 날씨에 관한 것이 아니라 just. 당신이 태어난 순간의 정신적 환경이 처음으로 형성된 순간을 의미했습니다. 당신은 언제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그때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이것들은 결코 사소한 질문이 아닙니다. just. 만약 당신이 2월에 태어났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2월은 참 이상한 달입니다. just. 겨울은 끝나가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고 봄은 문 앞에 있지만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숨을 죽이고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just. 2월에 태어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에서 이러한 경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끝나가는 무언가의 한가운데서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내라고 불러야 할까요? just. 아니면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마 둘 다일 겁니다. 6월에 태어났다면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just. 모든 것이 열려있고 모든 것이 가능하며 세상은 가장 긴 낮을 맞이합니다. 이런 시기에 태어난 사람은 경계를 늦게 마주하게 됩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just. 꽃을 피우기 위해 경계가 필요할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분명해집니다. 경계는 없애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장할 곳을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just. 6월생들은 종종 상실을 겪은 후에야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융은 이러한 영혼의 패턴을 기후에 비유하여 설명했습니다. just. 그는 내면이 점차 외부의 분위기를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운명이 아니라 시작점일 뿐입니다. 씨앗을 위한 토양과 같습니다. 토양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just. 그렇다고 무관심한 것도 아닙니다. 10월에 태어났다면 세태의 시기에 들어섰습니다. 나뭇잎이 떨어지고 낮이 짧아지고 자연은 모든 것을 놓아줍니다. just. 혹시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아마 당신은 놓아주는데 가장 능숙할 것입니다. just. 다른 사람들이 관계, 습관, 신념을 버리는데 어려움을 겪는 동안 당신은 본능적으로 떠날 때를 압니다. 이것은 냉담함이 아니라 깊이 뿌리 내린 지혜입니다. 반대로 3월에 태어났다면 just. 당신은 돌파구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고 아직 기반이 다져지지 않았으며 흥분은 현실적이지만 공허하기도 합니다. just. 3월생은 빠르게 불타오르지만 그만큼 빠르게 사그라듭니다. 그들이 태어난 세상이 아직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just. 시작은 빠르지만 마무리를 위해서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용기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11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일찍 어둠을 마주합니다. 자연은 거의 침묵하고 just. 고립은 그들의 영혼에 깊이 뿌리 내린 경향처럼 보입니다.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군중 속에서도 완전히 고독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유는 이것을 결함으로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just. 그 침묵 속에는 풍요로움이 있으며 단지 그 침묵에서 도망치지 않는 한 말입니다. just. 7월에 태어났다면 당신은 한여름의 한가운데에서 시작했습니다. 따뜻함, 풍요로움, 그리고 움직임이 가득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그 강렬한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은 한 가지를 가르쳐줍니다. just. 모든 절정 후에는 항상 하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30대가 되어서도 7월생들은 인생에서 가장 좋았던 순간을 이미 지나쳐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건 우울함이 아니라 just. 내면의 깊이가 일찍 깨어나는 순간입니다. just. 1월에 태어났다면 한 해 중 가장 고요한 시작을 맞이한 셈이죠. 모든 것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세상은 마치 책 페이지 맨 위의 백지처럼 텅 비어 있습니다. 이런 공허함 속에 태어난 사람은 스스로 질서를 세우려는 욕구를 갖게 됩니다. 그 질서는 외부에서 강요된 것이 아니라 혼돈 속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just. 당신 안에 있는 모든 것은 한때 외부에서 온 것이다. 그리고 외부에서 온 첫 번째 것은 바로 당신이 태어난 순간의 분위기였다고 말이죠. 이 생각이 당신에게 어떤 느낌을 주나요? just. 답답하게 느껴지나요? 아니면 오히려 순간적인 깨달음처럼 느껴지나요? 그 순간은 중요합니다. 갑자기 자신을 알아보는 그 짧고 고요한 순간에 무언가가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just. 태어난 달만으로는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just. 당신을 키워준 손길,
당신이 꾼 꿈, 당신이 겪었던 실망, 이 모든 것들이 처음의 토양 위에 겹겹이 쌓인 층과 같습니다. 계절은 단지 첫 장면일 뿐이지만 just. 그 첫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이야기의 분위기가 거기서부터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어떻게 묘사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단어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just. 누군가 말해준 것일까요? 스스로 발견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일까요? just. 융은 바로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붙이는 꼬리표 아래 진정으로 존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외부에서 비친 모습일 뿐일까요? 계절은 그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거울을 볼지 말지는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just.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한 내용 속에는 조용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눈치채셨나요? 사람들은 무언가를 배우게 될 때, 특히 자신에 대해 배우게 될 때, just. 그 지식을 마치 사슬처럼 묶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나야라고 생각하며 가만히 앉아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융은 바로 이런 현상을 간파했습니다. just.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이 함정에서 그는 정반대의 말을 했을 것입니다. 출발점이 당신을 정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just. 언제, 어떻게 그것을 자각하게 되는가가 진정으로 당신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사소해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just. 당신이 자각하지 못하는 것이 당신을 지배합니다. 융은 이 점을 여러 차례 다양한 방식으로 강조했습니다. 자동적으로 반복되는 반응, 끊임없이 같은 장소에 있게 되는 것, just. 같은 사람들과 같은 종류의 갈등을 겪는 것, 이 모든 것은 아직 자각에 도달하지 못한 지점의 신호입니다. just. 하지만 당신이 자각하는 것은 선택권을 제공합니다. 선택은 자유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겨울에 태어나 수년 동안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살아온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침묵을 사랑하고 사람들로 붐비는 곳에 실증을 느끼며 고독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들은 멈춰서서 묻습니다. 고의정일까? 아니면 그저 습관적인 길일까? 이 질문은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just. 답이 무엇이든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틀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융에 따르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보고 이해하고 그리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형성하는 환경은 바꿀 수 없지만 그 환경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낭만적인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융 자신이 삶에서 직접 경험한 진리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심각한 영적 위기를 겪었습니다. just. 그는 자신의 내면 깊숙이 파고들었고 그곳에서 나온 것은 패배가 아니라 하나의 지도였습니다. 그는 그 지도를 누구에게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설명해 주었을 뿐입니다. just.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지도를 그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유로워지는 것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just. 그것들과 의식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just. 도피하는 것과 보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도피한 것은 따라올 것입니다. 하지만 본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힘을 잃기 시작할 것입니다. just. 태어난 달과 계절을 통해 처음으로 연결고리를 찾았을 때 그것은 단지 시작 질문 하나만을 던져주었을 뿐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첫 번째 흔적이죠. just. 하지만 그 흔적이 곧 길은 아닙니다. 흔적은 당신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려주지만 어디로 가는지는 당신 스스로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just. 융은 인간의 영혼을 미리 정해진 각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러한 관점을 명백히 거부했습니다. just. 하지만
그는 영혼 속에 담긴 의미를 읽어내는 법을 배우지 않고서는 그러한 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선택하세요. 이것이 순서입니다. Just. 그리고 그 순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의 삶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까? 똑같은 실망, 똑같은 피로, 똑같은 순간들 말입니다. Just. 만약 그렇다면 바로 그곳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반복은 아직 이해되지 않은 무언가의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융은 고대 사상가들의 이러한 생각을 자신의 관찰을 통해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Just. 사람들은 진정으로 깨달을 때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같은 교훈을 계속해서 배웁니다. 때로는 관계에서, 때로는 직장에서, just. 때로는 아침에 거울을 볼 때 느껴지는 조용한 불안감에서 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just. 이 영상에서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것의 요점은 운명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각성을 위한 초대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태어난 계절, 성장한 환경, 당신을 형성한 시대는 당신을 가두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출발점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단서입니다. 그 출발점을 발견하는 순간 더 이상 그 안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출생월은 정답이 아닙니다. 열쇠일 뿐입니다. just. 하지만 문을 열지 말지, 문턱에 서서 안으로 들어갈지 말지는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단지 잊었을 뿐입니다. just.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만드는 것보다 기억해내는데 훨씬 적은 시간이 걸립니다. 댓글에 당신이 태어난 계절과 그 계절이 당신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 적어주세요. just. 월 이름만 적어주셔도 충분합니다. 때로는 가장 짧은 대답 속에 가장 깊은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just. 저희를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가입하기 버튼을 통해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